이정구 선생님의 답사에 이해가 없는 일이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나무는 400년 동안 자라서 400년 동안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향나무의 인생은 800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10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만 제가 살아보니까 90까지는 누구나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100세까지 같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보니까 세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단계는 처음 들어서부터 30까지 되는 단계인데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부터 또한 30년 60까지는 일과 더불어 성장하는 생애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일하고 그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더불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에서 진심으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장이고 또 축복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남는 것이 없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30년 동안이 인생의 가장 좋은 기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의 대가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가난한 때에는 수입이 좀 했는데요. 처음 드니까 일 자체가 중요합니다. 80이 넘고 나니까 이제는 일의 가치를 누구에게 주고 가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 사실 내가 부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와서 나도 상당한 부자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의 가치를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준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부끄럽지만 많이 준 사람은 보람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사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는데 인생 이제 또 60부터 다시 시작해서 90까지 가는 인생이 주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60이 되고 보니까 철이 듭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되고 사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작은 지도자의 자격이라도 갖추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존경을 받을 만한 나이는 60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60부터 어느 정도까지가 가장 소중했는가 하는데 다 살아보니까 60에서부터 인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75세까지는 누구나 다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아보고요. 내 친구들도 보니까요. 75세까지는 충분히 누구나 성장합니다. 75세까지 성장한 다음에는 얼마나 연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성장해서 내려버리고 말면 없어지니까요. 연장하는데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 쭉 보니까 90 가까이까지는 다 연장한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나도 해보고 내 친구들도 함께 상의해 보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공감을 해주는가 하는 것은 좀 문제입니다.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렇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75, 6세쯤 됐을 때입니다. 내 친구들하고 모여있는데 누가 후배 교수 가운데 누가 해방이 됐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과에 있는 선배 교수가 그 친구가 철도 안 들었는데 해방부터 됐다. 그래요. 근데 그건 자기 얘기입니다. 나도 60대 때는 나이는 그렇지만은 그때쯤 되니까 이제 철이 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내 선배 교수님 정석회 교수님을 모시고 어디 좀 가게 됐습니다. 차 타고 한참마다 심심하시니까 그 어디 나보고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러세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한 말씀이 좋은 나이옵시다. 그래. 나도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가 처음 들어서 성장하는 제일 좋은 나이였고요. 지금 그 나이를 맞이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90까지는 연장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평생을 사는 성장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연세가 높으십니다만은 60 이후부터는 내가 날 키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기간도 끝났고 직장의 동료들도 다 돌아가고 흩어지며 내가 나를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사회에 대해서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계속하는 동안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 같이 내가 나를 키우는 생각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는 공부하는 건데 60쯤 지나면 누구나 다시 공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를 봐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한 단위가 돼서 살고 있는데 우리 온 인류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남겨주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문화 혜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햇볕 밑에 살지 못하고 어두운 낮밤에 사는 것 같이 문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순서를 가만 따져보면 영국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가 아마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100년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올라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입니다. 이 5나라의 문화 혜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여행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이 5나라는 국민의 80% 이상이 100년 이상 독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못한 나라들은 우리 사회 문화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다니 아메리카에 가시면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가 있는데 이 멕시코에서부터 저 끝에 브라질까지 가도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100년 기다려도 그 사회 때문인가 문화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60 넘는 사람들이 독서를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좀 많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좀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상록수 정신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애국심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생활의 단위가 우리 민족 국가가 되기 때문에 나라 걱정을 먼저 하고 내 가정, 내 걱정을 하는 순서, 민족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생각하는 그 순서를 좀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빠른 시일 안에 성장하고 행복을 창출해서 나누어주는 선배다운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면서 내 친구였던 안병 선생, 김태길 선생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살아 계셨으면 저보다 먼저 이 상록수 추대에 됐을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살던 그 우정은 50년 동안 우리 같은 일에 다 동갑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함께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이 넘게 되면서 좀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안병욱 선생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생 세상 사람들은 우리 셋이 다 함께 열심히 일하니까 자주 만나고 우정도 가지고 즐겁게 사는 줄 아는데 사실 우리 그렇지 못했다고 일에만 열심히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지를 못했는데 더 세월이 가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만나서 그날은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50년 동안 쌓은 우정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자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전화를 받고서 내 김태길 전한테 연락할 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생각도 아는 생각도 그런데 우리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만나서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렇습니다. 난 그러자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요. 김태일 선생이 내 전화를 받더니 한참 있다가 그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우리가 늙은 줄 몰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갈 사람으로 알고 있어. 우리 다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래도 이렇게 내가 맡았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누구 한 사람 먼저 가면 그랬구나 하고 보내는 마음이 편할 거라고.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순서를 따라갈 텐데 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맡겨서는 마무리하고 따로 가자고 그래요. 그 만나는 일을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김태일 선생이 먼저 가시려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먼저 갔습니다. 한 번은 안병욱 선생한테서 또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은 주말인데 우리들 이렇게 가까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먼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꼭 그 얘기하는 기분이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유언을 하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뭐 마지막 얘기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요새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는데 암만 해도 아마 김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보다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알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남편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다 같을 거야. 그리고 누가 남을 줄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지 그래요.
어쨌든 전화를 끊고서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안생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습니다. 첫째는 먼저 가서 미안해. 저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먼저 가서 미안해. 그 얘기요. 두 번째는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 기는 걸 어떡하나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김대중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다 남길 다 마무리해 줄 거야.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안생도 또 갇혔습니다. 지금 이제 나 혼자 남고 벌써 5년이 됐는데요. 강연을 가거나 지방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안생 참 고맙다 그럽니다. 김 선생 참 고마웠다고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인사를 내가 대신 받는데요. 전부 똑같은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충청도 영동에 강연을 가는데요. 강연을 끝내고 옆에 방에 좀 조용히 있게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80 가까이 된 지방유지 같은 분인데요.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한 5분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앉으시더니 제일 처음 듣는 얘기가 안병우 선생님 건강한 것인가요? 그래요. 지금은 나와 다니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요. 그러시겠죠.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배우니까요. 두 분 함께 배운 것만은 못해도 마음이 좀 흐뭇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60년대, 70년대를 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니고 정신적인 방향이 없었는데요. 두 분 선생님께서 책도 써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두 분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병우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는 인사 꼭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안생이 그 얘기를 해야겠는데 할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안생 마지막 제가 보내게 됐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낸 얘기를 쭉 하고서 안생님 편안히 쉬세요. 다 이렇게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놓고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들은 여러분과 함께 상독수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도 벌어보는 것 같고 출세도 해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남는 게 없습니다. 도구로 사는 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모이는 동안 어디서든지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 업적이 아니고 그 마음은 남습니다. 그 마음이 쌓여서 민족의 역사가 되고 희망이 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상록수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도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좀 더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져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한 번은 이런 생각을 정리해 보았으면 해서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